이강민의 잡지사 6월 후 6번째 페이지. 우리나라 모든 궁을 내 집 거실처럼 꿰고 있는 박궁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직무 공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궁일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한 한국사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공간이 어디가 될지는 거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같았으니까. 네,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경무대라고 불렀던 곳을 이제 20화국 때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으니, 그리고 이제 80년대 새롭게 청와대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 거기가 직무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전 정부에서 아예 들어가지 않고 뭔가 약간 야릇한 행사를 했었잖아요. 막 꽃을 들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행사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건 무슨 주술 행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과 연관해서 거처를 이제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서 네.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아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옮겨갔었는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내력들과 관련해서 조선시대 역사를 살펴보니까 조선시대에도 국왕들이 선호했던 궁궐이 있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아니 조선이란 나라는 하나인데 네. 왜 그 도읍지였던 한양에는 지금 궁궐이 네. 5개나 있을까? 5개죠. 보통 이제 예. 5대 궁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궁궐과 각각 국왕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거처를 선택을 했는지 그 내력을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겠네요. 왕들이 또 왕마다 선호했던 궁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도읍지 하나에 진짜 궁궐이 5개 있는 것도 세계 통틀어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세 개를 다 몰라서 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드문 것은 분명해 그럴 것 보입니다.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체제가 갖추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궁궐에 대한 쓰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궁궐을 이제 뭐 왕이 거처하는 곳이다 라고 또 보기도 하지만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여기가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정사를 돌보는.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관청들도 많이 있어요. 바깥에 이제 이조가 있지만 궁궐 안에도 이조가 있고, 그 바깥에 병조가 있지만 궁궐 안에도 병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이기도 한데,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직무 공간과 그다음에 정부 종합청사가 같이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불이 난다. 큰일 나죠. 네, 불이 나면은 만약에 이게 왕의 거처 정도라 그러면은 별도의 하나 공간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정치를 할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은 네. 정치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비되죠. 그러니까 늘 여분의, 플랜 B. 그렇죠. 예. 궁궐을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규격을 갖춰서 지은 궁궐을 법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이 법궁을 만약에 쓰기 어렵게 되거나 또 잠시 어떤 이유로 옮겨갈 수 있는 궁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떠날 이자를 써서 이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궁. 그래서 예. 법궁과 이궁이 있는 두 개의 궁궐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법궁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리니까 네. 그럼 또 다른 이궁을 하나 더 필요로 하잖아요. 경복궁이 불에 타면 다른 궁궐을 쓰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창덕궁이 법궁이 되는 거고, 그럼 창덕궁을 대신할 수 있는 궁궐을 또 하나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다가 예. 아니 그래도 경복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또 짓고, 재건하고. 이러면 이제 궁궐들이 여러 개가 생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5개구나.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궁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는 나 창덕궁에 있을 때도 굉장히 위험했었고, 뭐 갑신정변, 이모곤란, 경복궁에서도 경복궁 쿠데타, 을미사변 위험했었어. 예. 고종이 느끼기엔 그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창덕궁도 위험하고 경복궁도 위험해. 그럼 난 새로운 곳으로 갈래.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덕수궁. 그게 덕수궁. 네, 이러니까 어떤 체제,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상황,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궁궐들을 하나하나 추가로 짓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 5개의 궁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이렇게 네. 5개가 있는데, 이 궁마다 나름의 특색과 매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뭐 경복궁 빼고는 이궁이 이궁인가 저궁이 저궁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저 예. 가끔 이제 궁궐 답사 같은 데 가면은 네. 꼬맹이들, 초등학생들끼리 막 싸우는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광화문 현판 보고 봐 저기 경복궁이라고 적혀 있잖아. 광화문 현판 보고요. 모든 궁궐에 귀엽네. 예, 맨 앞에 정문에 궁궐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덕궁은 도나문이 있고 창경궁은 홍화문이 있는 거고 경복궁은 광화문이 있는데 잘 모르면 야 궁궐 이름이 저기 적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래서 배워야 됩니다.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공통점이 나타나잖아요. 가운데 화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광화, 될화자. 돈화, 홍화, 흥화, 그다음에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덕수궁의 인화까지. 그러니까 이 화자가 임금이 백성을 교화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랑 조선시대 정치는 조금 다릅니다. 조선의 정치는 뭔가 이렇게 베푼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화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처음 경복궁에서 쓰니까 다른 궁궐들도 따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복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궁궐의 체계가 있으니 이제 다른 궁궐들을 만들 때 이 경복궁의 체계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체계가 뭐냐면 왕이 머무는 공간, 네. 신하들이 머무는 공간, 왕과 신하가 만나서 정치를 하는 공간. 이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체제는 다 갖춰요. 그러니까 좀 패턴이 비슷해지는 예, 거죠. 패턴은 비슷하죠. 예. 그런데 서울 안에서 경복궁이 들어갈 정도의 넓은 평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네. 그럼 다른 데는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특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덕궁이나 다른 궁궐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창덕궁 같은 경우는 후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후원이 처음 만들었을 때 한 6만 평 남짓 18만 제곱미터 남짓. 자꾸 곽재식 작가의 잔상이. 네.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 세조 때는 45만 제곱미터 곱하기 3.3을 해야 되니까 한 50만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평으로 합시다 화요일에는. 네, 15만 평 정도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보통 궁궐 밖에 나가는 게 좀 번거롭긴 하니까 이렇게 넓은 후원을 가진 창덕궁을 또 선호를 하고 제가 궁궐 답사를 해보면은 경복궁은 누가 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왕산이나 이런 데서. 멀리 위에서. 예, 멀리 위에서. 예. 근데 창덕궁은 딱 들어가면 이게 산과 산 사이가 이렇게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어서 감싸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하잖아요. 자연의 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느낌. 예. 그러니까 뭔가 권위를 드러내고 싶다면 경복궁. 그러네요. 그렇지만 내가 좀 편안하게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창덕궁. 창덕궁.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런 모습들을 처음 만들었던 거는 이제 그 태종입니다. 그래서 태종이요. 예, 원래는 이제 1395년에 경복궁만 처음 있었는데 네. 나중에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제 정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개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태종도 쫓아가서 이제 2년 뒤에 1400년에 왕위에 즉위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신하들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 한양 경복궁으로 가자라고 해서 1404년쯤에 결정이 돼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와요. 정종은 개성으로 갔었고 태종 때 다시 한양으로 온 거예요. 네. 오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신하들은 당연히 그럼 임금님이 네. 경복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태종이 네. 야 궁궐 하나 새로 짓자. 왜 저쪽에 그러지? 언덕에 네. 굉장히 예쁜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새로 지어라고 해서 거기서 1년 동안 공사를 해요. 그래서 1405년에 개경에서 들어왔을 때 네. 태종은 경복궁으로 들어가질 않고 네. 새로 만든 궁궐로 들어가는데 네. 그 궁궐이 방금 말씀드렸던 창덕궁입니다. 그게 창덕궁이에요. 네. 태종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새 시대가 열려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복궁하고 창덕궁은 워낙 격식에서 경복궁이 우위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할 때 경복궁에서 1차 왕자의 난 일으키면서 사람도 열어 죽이고 피를 묻힌 공간이어서 그렇죠. 찝찝해서. 그리고 이제 태조하고 정도전의 기운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자기가 죽였던 가장 큰 정적이 정도전인데 예. 이 경복궁을 모두 설계했던 인물이 정도전이에요. 경복궁 이름 지었던 인물, 근정전 그렇죠, 이름 지었던 그렇죠. 인물 예. 이게 전부 다 정도전이니까 그래서 그 기운이 좀 실었을 깨름직할 수 있겠다. 거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창덕궁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의 네. 두 개의 궁궐 체제를 네. 이제 태종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이제 창덕궁을 썼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창덕궁은 이렇게 좀 자연이 감싸주는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창덕궁을 떠날 수밖에 없던 또 의외의 일들이 벌어진다면서요? 네, 그 왕에게 이제 평안함을 주는 곳이 창덕궁이긴 한데 네. 이제 태종은 거기서 잘 지냈어요. 태종은 잘 지냈고. 네, 그런데 예. 이제 세종한테는 너 경복궁 가라. 그래서 경복궁으로 보냅니다. 아들 세종한테. 네, 그래서 예. 세종은 법식대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경복궁에서 통치를 하고 문종까지는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세조 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쓰기 시작하다가 네.
이제 그러니까 연산군 중종 때 되면은 창덕궁을 더 좋아해요. 연산군과 중종은요? 네, 예. 성종, 연산군, 중종은 다 이제 창덕궁을 더 좋아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중종 때 갑자기 창덕궁 안에 괴물이 나타납니다. 진짜 괴물? 진짜 괴물. 실록에 물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아, 물괴 들어봤죠. 근데 예. 영화로도 등장을 했었던 예. 내용인데 이 물괴가 예. 막 임금님하고 대비 있는 벽을 막 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왕비가 대비가 정현왕후였었는데 너무 무섭다고. 그러니까 무섭지. 중종이 그럼 우리 경복궁으로 피신 갑시다. 피신 가자. 그래서 실제로 경복궁으로 피신을 갔던 기록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 물괴 정체 뭡니까? 물개 정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재식 작가는 아나? 아마 아실 거예요. 괴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예. 거기에서 보면 큰 개 같고 그다음에 크기는 망아지 같다. 그래서 이제 검은 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괴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군인들도 막지 못했던 어쨌든 정체불명의 괴물 때문에 또 왕이 궁궐을 옮겼던 조선 역사에서는 굉장히 드문 사례가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때 경복궁이 없었다면 중종이 피신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계를 염두에 두고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두 개의 궁궐 체계를 네.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랬던 창덕궁인데 이 창덕궁이 조선 후기에는 다시 법궁의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네. 창덕궁이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추가되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성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갑자기 그 왕실에 어른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조의 왕비, 그 다음에 예종의 왕비, 그 다음에 성종의 친엄마. 복잡하다.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정의왕후, 안순왕후, 소혜왕후 이렇게 되는데 예. 이 세 분이 이제 있으니까 할머니, 족보로는 큰 어머니지만 실제로는 작은 어머니, 그렇지. 그다음에 어머니 예. 이 세 분이 계시니까 예. 이 세 분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있으면 임금님께서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또 성종이 볼 때는 여기 정치하는 곳에 저분들이 계셔서 불편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창덕궁 옆에 수강궁이라고 조그만 궁궐이 있었거든요. 네. 태종이 이제 은퇴하고 머물렀던 예. 이 궁궐을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창덕궁 옆에 붙어 있으니까 너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 창경궁. 창경궁. 네,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예. 사실은 같이 썼었는데 네. 창경궁은 아무래도 정치를 하는 공간보다는 왕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들이 조금 더 많아서 내전이 많은 공간이고 왕실 여성들도. 네, 그래서 이 그쪽으로. 두 궁궐을 예. 합쳐서 쓰면 좀 편해요. 아. 그랬는데 한양에서 보니까 동쪽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보통 동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는데 네. 이제 임진왜란 때 예. 이제 이들 궁궐이 모두 불에 탔을 때 네. 경복궁이 재건되지 않고 창덕창경궁이 먼저 재건이 되는 바람에 이 창덕창경궁이 조선 후기에 법궁 법궁이 된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동궐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제 동궐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저기가 그러니까 창덕궁과 창경궁을 포함하는 그렇습니다. 그림인가요? 그래서 저 동궐도는 대략 이제 순조연간에 그려진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왼쪽 부분이 창덕궁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이 창경궁 영역이고 그 뒤에 숲이 있는 곳이 우리가 보통 창덕궁 후원이라고 그렇군요. 하는. 그래서 원래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공통 후원이 됩니다. 거의 구분이 안 돼 있네요, 두 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창덕궁에 계시다가 조금 빨리 멀리 가면은 벌써 창경궁 춘당되네. 걷다 보니 창경궁. 그렇죠. 그래도 야, 저기서 사람 좀 불러와 그러면 창경궁에서 창덕궁으로 넘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관리 문제로 창덕창경궁을 이렇게 담장을 쭉 치는 바람에 이제 명확하게 두 개의 궁궐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 좋습니다. 좋아요. 뭐 창덕궁, 창경궁만 해도 뭐 경복궁만큼 그래도 좀 익숙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5개의 궁궐 중에 가장 좀 존재감이 없는 궁이라고 뽑자면 경희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제가 답사 가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가면은 저보다 답사를 많이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런데 경희궁 답사 얘기를 살짝 꺼내면 거기가 어떤 혹시 전체는 뭐 이런 그러니까 서로 이제 기억들이 조각조각 나 있는 궁궐이 바로 이 궁궐입니다. 예.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일단 경희궁은 공식 이름이 경희궁터예요. 터만 남았나요? 그렇진 않은데 예. 지금 있는 건물들은 전부 후대에 복원을 하거나 옮겨온 건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그 궁궐을 제대로 답사하거나 살펴볼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 경복궁을 나중에 중건할 때 이 경희궁에 있던 그 건축물들을 헐어다가 재료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많이 이제 파괴가 되었고, 그랬구나. 예.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여기다가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흔적이 사라지게 되면서 예. 예를 들어서 그 정문 같은 경우는 그때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당의 문으로 쓰이고 아, 예, 예. 방문사.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전 숭정전 같은 경우는 지금의 동국대 영역으로 다시 쓰이로 옮겨가고 아,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을 이제 숭정전은 복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은 가져왔는데 원래 위치에다 못 세우니까 다른 위치에다가 세워놓고 이게 파편화되고 단절되고 그렇습니다. 그랬구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궁궐에 비해서 좀 뭔가 좀 느낌이 덜한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궁궐을 만든 사람이 광해군이라는 것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요. 경희궁을 광해군이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뒤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있는데 네. 창덕, 창경궁을 일단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 광해궁은 창덕궁에서 주로 생활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경복궁은 규모가 너무 크고 당시 들리는 말에 따르면 뭐 풍수가 좋지 않다. 어허. 뭐 좀 안 좋으면 뭐 풍수가 좋지 않다. 정도전은 뭐- 그냥 지었나? 아니, 뭐가 좋으면 이제 풍수가 좋다. 예, 예,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이제 당대에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 규모 때문에 큰 규모의 궁궐을 복원하는 건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거기까지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광해가 궁궐을 따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서촌 일대에다가 예. 그게 이제 인경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임경궁? 네. 궁궐을 지었는데 네. 이제 이 정도까지는 신하들이 좀 납득을 하는 거죠. 어차피 경복궁 대체 인경궁 그렇죠. 뭐 이렇게 하나 생각을 있어야 했었으니까. 되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궁궐 하나 더 짓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경궁 짓는 와중에. 네, 그 남쪽에. 예. 그래서 거기 왜 짓습니까? 그랬더니 예. 광해군 일기, 그러니까 실록 기록에 따르면은 네. 거기에 왕의 기운이 있어서 술사가 그 기운을 누르는 궁궐을 지어야 한다라는 아. 말을 듣고 광해군이 짓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터가 누구였냐면은 예. 나중에 인조의 아버지가 되는 정원군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인조의 아버지. 네. 그럼 광해군이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해군으로 볼 때는 배다른 동생이 되는 아,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 광해군이 볼 때 사실은 그 인조의 그 셋째 아들 능창군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미 스스로 자결을 하도록 했거든요. 예. 그 능창군의 형이 나중에 인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인조실록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보면 그 얘기를 딱 넣으면 네. 앞뒤가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가 우리 인조 임금이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신 곳인데 예, 예. 거기에 광해가 그 기운을 누리려고 궁궐을 지었어. 광해는 역시 나쁜 왕이야. 놈이야. 요 그림을 만들어 놓기 굉장히 좋은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이제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예, 예. 왜 그랬을까를 다시 이제 여러 자료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광해군이? 광해가 창덕궁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까 좋아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왕들이 다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광해가 이제 창덕궁을 복원했는데 예. 이 궁궐에서 2명의 왕이 쫓겨났습니다. 누가 쫓겨났죠? 단종, 단종. 네. 연산군. 그게 마음에 안 들었구나. 아까 성종, 연산군, 중종이 주로 창덕궁에 그렇죠, 머물렀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예, 쫓겨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술사가 네. 인경궁 옆에다 궁궐 하나 더 지어라. 당시 이름 경덕궁이었는데 네. 이 경덕궁 지어라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좀 쓸려갔던 경향이 있고. 이게 주술 무속 신앙 이런 거 믿는 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 결국 광해군이 어디 있다가 반정을 당하냐면은 네. 창덕궁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창덕궁에서? 창덕궁에서 쫓겨나요. 그럼 믿어야 되나? 왜냐하면 그 인경궁하고 경덕궁을 예. 다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덕궁에 있을 머물고 수밖에 있었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주술의 힘인가? 주술의 힘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주술의 힘이 맞았다면은 여기 네. 짓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혈령 비혈령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니까 뒤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좋겠으나 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고 결국은 그래서 창덕궁은 어떤 의미에서는 3명의 왕과 그다음에 1명의 황제가 네. 폐위당한 곳입니다. 근데 그 주술 때문에 두 번째 새로 지은 데가 그게 경희궁. 그게 경희궁인 거죠? 그때는 이제 경덕궁이었고. 경덕궁이라고 불렀고 네. 경희궁이다 거기가.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창덕궁은 네. 3명의 왕이 쫓겨나고요. 네. 그다음에 1명의 황제가 폐위당한 곳이죠. 순종왕제. 순종이. 예, 1910년 8월 네. 22일 날 마지막 어전회의를 하고 네. 1926년에
돌아가신 것도 창덕궁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붙이면 그렇게 되는데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쵸. 얘기를 할 끼워 필요가 맞출 있을까라는 필요는,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인조 같은 경우는 어떤 궁에 머물렀습니까, 선생님?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네.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게 인조잖아요. 그렇죠. 나는 반정을 한다. 광해군의 그 청나라에 대한 어떤 균형외교, 예. 나 이거 반대한다. 예, 예. 그 다음에 광해군의 토목, 나 이거 반대한다. 뭐 이렇게 모든 걸 이제 반대를 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광해가 지은 인경궁, 경덕궁 안 쓴다라는 선언을 거의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인조 반정 과정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이괄에 나서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불에 탑니다. 아, 그렇군요. 복원한 지 얼마 되지 그럼 않은데 좀 바로 온전한 게 없네. 그러니까 지금 예. 급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인경궁을 헐어다가 굉장히 큰 규모의 궁궐을 헐어다가 예, 예. 창덕궁을 복원을 했어요. 아, 그 자재를 가져와서? 네, 예, 예, 예. 복원을 했는데 예. 복원을 하면 두 궁궐 다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디랑 어디가요? 지금 인경궁을 헐어다가 네. 창덕궁을 지으니까 이 지었죠. 두 궁궐이 다 없잖아요. 예, 예. 하나는 짓고 있는 거고 하나는 아, 헐리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예, 예. 공사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인조가 어디 머물려면 부득이 경덕궁에 머문 거예요. 그 광해군이 왕의 번째 기운 지었던- 때문에 지었다고 하는 그 궁궐에. 이것도 묘하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인조로 볼 때 이 느낌이 제 느낌에 보면은 그 광해군 일기가 예. 인조 때 그 작성한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볼 때 여기 머무는 게 광해군이 지은 궁궐에 내가 단기간이라도 머무는 게 좀 씁쓸한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뭔가 이유를 붙여야겠는데 맞아 여기 이 근처에 우리 아버지 살았고 아. 내 동생이 여기 살았는데 명분을 찾는구나. 그러니까 그 명분을 나중에 예. 실록에다가 덧붙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 내가 어차피 여기 이 기운이 우리 기운이야. 네. 내가 왕이 될 기운이었다라는 거야. 예. 그리고 해서 잠시 살던 것들을 약간은 이제 뭔가 그 명분을 만들어낸 예,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덕궁, 경희궁은 경희궁.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창덕궁과 더불어서 이제 존재는 한 상태로 조선 후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체로 왕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덕 창경궁을 주로 많이 썼었는데 네. 숙종 임금이 예. 이제 왕권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는데 아니 결국은 창덕 창경궁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궁궐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야 우리가 법궁 이궁 체제를 쓰는데 네. 야 이 궁궐 하나 갖고 너무 좁지. 내가 그리고 누구의 아들인데 그 명성황후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현종의 아들인데 내가 왕의 권한이 얼마나 센데 궁궐을 하나밖에 못 쓰냐. 예. 라고 하면서 경희궁을 전격적으로 수리에 들어갑니다. 경희궁을요. 네, 예.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경희궁을 이궁으로 쓰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궁으로 쓰면서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왕기설이 네. 사실은 실록에만 있었고 널리 사람들한테 얘기되진 않았거든요. 아, 네. 그거를 공식화시켜요. 아. 여기가 왕의 기운이 있는 궁궐이고 그 궁궐은 그 기운이라는 건 우리 인조임금님과 그 아버지의 기운이니 이 궁궐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아, 역사는 역시 맥락을 봐야 돼. 예, 그래서 그 예. 승정전 뒤에 보면은 지금도 이제 그 예전에 왕암이라고 불렀던 큰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를 상서로운 바위다라고 해서 서암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숙종 연간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궁궐을 쓰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궐하고 더불어서 이걸 동궐이라고 불렀으니 얘를 경덕궁이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서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동궐 서걸. 아, 서걸은 요런- 경덕궁, 경희궁을 말하는 네, 거군요. 예. 서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체제를 갖추면서 다시 조선 전기의 경복궁과 창덕궁처럼 이제 창덕궁과 경희궁 체제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조선에서 오래 재위한 왕이죠. 영조도 경희궁을 주로 사용했다고요? 네, 이분이 이제 조금 처음에 초반에는 이제 창덕궁에 있었다가 예. 재위 후반은 경희궁에서 머물러요. 전격적으로. 그래요? 전격적으로 이유가 있나요? 머무는데 이게 약간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경희궁으로 옮겨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명한 사도세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왕은 경희궁에 있고요. 네. 세자는 동궐에 있습니다. 창덕궁. 창덕창경궁에. 예. 그러니까 뒤주가 있던 곳은 창덕궁, 창경궁인가요? 창경궁이에요. 창경궁. 네, 아, 문정전 그렇구나. 앞인인데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두 사람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영조가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행차합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정전 이렇게 창경궁 앞에 예. 당시에 이제 휘령전이라고 불렀었는데 예, 예. 그 마당에 뒤줄을 딱 놓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를 거기에 가두어요. 어. 그리고 그때 8일 동안은 어디서 근무를 하냐면 창덕궁에서 근무를 합니다. 영조가요? 영조가. 아, 그래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8일 만에 죽잖아요. 예.
그 뒤에 업무를 간단하게 처리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경희궁. 경희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람들이 아들 가둬놓고 그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받네. 네, 그러니까 예, 딱 예. 뭐냐면 아들 가두고 그 죽는 데까지 업무만 보기 위해서 창덕궁을 잠시 들렀을 뿐 그렇죠. 다시 경희궁으로 돌아간 거예요. 야,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 거리가 멀어져서 궁궐을 썼는지 아니면 멀리 하려고 궁궐을 다르게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세자가 창경궁 앞에서 죽었을 때 영조는 네. 경희궁에 머물다가 왔다라는 정도를 기억을 하신다면은 네. 역사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때 이제 영조가 경희궁에 머물면서 이 경덕이라는 게 원종, 그러니까 인조의 아버지 원종의 시호하고 같은 글자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야 경덕이라는 이름 대신 경희를 쓰자라고 아, 하면서 그때부터 네. 영조 때부터 경덕궁은 경희궁이 경희궁. 됐고 아. 이제 영조가 여기에 머무니까 엄연하게 이제 네. 동궐서궐이라고 하는 양궐 체제를 갖추게 되고 영조 임금님은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서궐에서. 서궐에서. 예, 예. 그러니까 즉위를 정조가 이제 즉위를 하잖아요. 네. 정조가 즉위했던 궁궐은 서궐? 경희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희궁에서 즉위를 했는데 네. 정조가 볼 때는 약간 좀 창덕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창덕궁에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또 아버지의 흔적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그 유명한 영화에 등장했던 그 정조가 이제 밤에 이렇게 책 읽고 있는데 예. 현빈식. 위에 예. 그 자객이 쫙 그렇죠, 들어오는 그렇죠. 그게 이제 정유년에 일어나서 정유역변이라고 하는 조년각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게 아. 경희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 그러면 옮겨야죠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년 반 만에 창덕궁으로. 창덕궁으로 다시 아. 옮겨오게 되면서 네. 경희궁은 그 이후에는 정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때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궁궐을 숙종도 그렇고 영조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취향이나 정치적인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네요. 썼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경희궁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궁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희궁 역시 이제 비록 지금은 그 흔적이 조금 미비하게 남아 있지만 좀 주의 깊게 기억해야겠어요. 역사와 함께 예. 살펴보시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안 다룬 궁이 있죠. 덕수궁. 덕수궁은 어떤 매력이 있는 궁인지. 네. 이제 덕수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얘는 정릉동 행궁이라 그래갖고 선조가 그 의주로 피란을 갔다가 아, 행궁이었어요. 덕수궁. 행궁이에요. 아, 근데 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네. 한양 밖에 있어야 행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화성처럼. 네, 네. 화성이든 온양이든 예. 원래 이제 행궁의 사전적 의미는 한양 도성 밖에 있는 임금이 머무는 곳을 행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한양 안에 있어요. 네. 그런데도 행궁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임시궁궐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넣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라를 갖다가 한양에 왔는데 모든 궁궐이 다 불에 탔으니까 네. 큰 한옥들 몇 채를 연결해서 그냥 궁궐처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식으로 무슨 궁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우니까 정릉동 예전에 신덕왕후 정릉이 있었으니까 네. 정릉동 행궁이다. 행궁, 예. 근데 정동이라는 말이 이제 정동 행궁. 아, 그렇구나. 네, 정릉동에서 정동이 나온 말이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예, 예. 이제 여기는 그리고 이제 인조가 즉위하고 나서는 다시 이거를 다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조그만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종이 1868년에 이제 경복궁 중건하면서 거기에서 있다가 또 네. 창덕궁에 왔다가 네. 경복궁에 왔다가 그래서 두 궁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네. 그런데 1882년 이모군란하고 1884년 갑신정변 때 창덕궁에서 죽을 뻔했고요. 예. 고종 기준으로. 예. 1894년에 경복궁에 그 일본군이 침탈하고 그렇죠. 1895년에 을미사변 때 죽을 뻔했어요. 예. 둘 다 너무 불안해요. 둘 다 예.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특히 을미사변 이후로는 주변에 일본 군인과 그다음에 일본의 압박을 받은 조선 군대가 여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차 탈출 실패하고 2차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렇죠. 악원 파천. 네,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에 머물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 백성들이 아니야 임금님이 네. 외교관에 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공사관에 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궁궐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고종으로서도 어느 궁궐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근데 너라면 둘 중 하나로 가겠냐 이러겠죠. 그렇죠. 예. 창덕궁도 위험하고 예. 경복궁도 내들 기억이 별로 안 예, 좋은데. 예, 예. 그런데 이제 고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쪽에 옛날 선조가 머물렀던 정릉동 행궁. 행궁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일대를 네. 나중에 이제 행궁을 나눠주고 나서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붙였었거든요. 네. 그 경운 일대를 1년 동안 공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악원파천이 딱 1년 동안 있었는데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공사를 시켜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얼개가 좀 끝나고 나니까 네. 그 얼개를 바탕으로 해서 1년 뒤에 네.
들어온 환궁, 보통 이게 궁궐로 다시 들어온 걸 환궁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뜻밖에도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덕수궁으로 경운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종의 거처가 돼서 나중에 1919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고종은 여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운궁, 덕수궁 같은 거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근대 들어서 각 궁궐의 기능과 지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근대에 들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거는 덕수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97년에 이제 그 자리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가 머무는 궁궐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궁궐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1896년부터 새롭게 궁궐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서양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예. 정관원이라든지 석조정 같은. 그러니까 근대의 궁궐의 모습을 갖춘 것도 역시 덕수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종이 처음 즉위했을 때 조선의 궁궐은 어디다? 경복궁. 경복궁. 근데 그게 지금 200몇 년 동안 빈터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이제 고종을 왕위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신정왕후가 이 궁궐을 다시 진짜. 짓자라고 하면서 이제 경복궁을 지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경복궁이 만약에 없었으면 약간 허전할 뻔 그렇죠. 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신정왕후가 이제 짓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복궁 그다음에 창덕궁을 이제 썼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종이 나 여기 별로 찝찝해. 별로 못 마음에 안 들어 있겠어. 하면서 이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 고종이 강제로 황제 자리를 순종에게 물려주는 1907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순종이 덕수궁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황제의 궁궐이니까. 예. 근데 고종은 나는 여기서 계속 있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왕을 물려준 아들 보고 방 빼라 그러는. 그렇죠. 그래서 예. 황제가 된 순종이 어디로 가냐면 예. 경복궁은 조금 아직까지 삼엄하잖아요.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창덕궁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뭐 이러니까 네. 자기 찝찝했던 공간 아들 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했던 경복궁이 또 버려지는. 경복궁은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10년 그 일제가 조선 총독부가 제일 먼저 접수한 궁궐이 경복궁이에요. 그게 안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1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1926년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근정전 바로 앞을 꽉 막는 조선 총독부라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경복궁을 회철하기 시작하고요. 예. 역설적으로 순종이 머물렀기 때문에 1926년까지 머물렀잖아요. 네. 창덕궁 자체는 예. 안전합니다. 그런데 창덕궁 옆에다가 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공원 하나 만들어드려. 창경원이구나. 그래서 창경궁이 창경원이 돼버리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1919년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덕수궁의 영역을 여기저기 팔아요. 지금 덕수궁 영역은 원래 영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민간에 팔아요? 네, 민간에다 팔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게 학교 자리로도 들어가고 다른 어떤 일반인 큰 저택의 건물로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되니까 지금 그것도 3분의 1로 줄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경희궁은 그 흔적 일부마저도 이제 다른 데 쓰이게 되니까 결국은 창덕궁을 제외한 다른 궁궐들은 많이 회철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그 궁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그래도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기 가장 중요한 궁궐은 창덕궁과 경복궁인데 그렇죠. 라고 하면서 경복궁을 중건공사를 하면서 네. 지금까지 총독부도 이어지고 폭파시키고. 1995년에 예. 그걸 빼내면서 네.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청와대까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 그러면 경복궁의 위치는 궁궐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궁궐을 통해서 서울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내력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궁궐들이 있었고 또 왕들은 이제 여러 번 그러니까 직무를 보기 위해서 또 이유로 이렇게 바꿨던 궁궐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도 있기도 하죠. 정말 이게 왕마다의 사정이 있고 집권자가 바뀔 때마다 그 거처나 집무실을 좀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에도 참 흔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 왕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쓰고 네. 전 왕과 좀 차별화시키겠다면 다른 궁궐을 쓰고 또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주려고 했다면 영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안전을 생각했던 고종 같은 경우는 공사관들 사이에 있었던 경운궁으로 그렇죠. 덕수궁으로 들어가기도 했으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당대에는 모두 이제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이유들 중에서 어떤 것은 정당하고요.
또 어떤 것은 약간 비겁하기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당함과 비겁함을 우리가 조선 역사에서 찾아냈던 것처럼 네. 이제 현재 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도 어딘가로 옮길 때 그것이 정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5개의 궁궐을 오늘 싹 정리해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